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침 그 성장주에 관련된 얘기인데 5G 관련된 기업 중에 KMW 네. 예, 좀 어려운가 봐요, 상황이. 어려워요. 왜냐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오늘은 이제 5G 관련주들이 참 오늘도 다시 2%좀 빠지고 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장이 안 좋은데도 급등 나왔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어쨌든 썼어요. 되게 그동안 좀 사실요 제가 톤을 보니까 되게 부정적이었어요. 부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KMW에 대해서는 톤을 올렸어요. 이제는 괜찮다. 좀 기다려보자. 저는 뭐 그분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 보고서가 어쨌든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반응을 했는데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5G는 못 가는 건 당연합니다. 왜냐? 미국에서 기대했던 통신 장비 수주가 전혀 안 나와요. 그걸 원하고 있어요, 시장이. 근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. 한 달 정도 됐거든요. 끝난 지가 주파수 경매가. 그래서 실망 매물 때문에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예요. 팩트입니다. 근데 그러면 여기서 주가 올라가려면 통신 장비 발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. 안 나오면 주가 안 가죠. 그렇지. 이건 당연히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오면 가요. 가지 말라고 해도 주가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팔란 얘기는 아니에요. 왜냐? 그 발주가 안 나와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예요. 그럼 반영은 했잖아요. 더 이상 잃을 건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영원히 발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팔라고 할 것 같아요. 근데 발주해야 되거든요. 주파수 경매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조 단위로 SK텔레콤이나 KT가 정부에서 주파수 경매하면 따내잖아요. 그럼 그거 따내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. 그 기지국 건설해가지고 그렇죠. 활용하잖아요. 미국 기업들도 똑같아요. 시간의 문제지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발주는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있어요. KMW가 일본 그 통신회사들한테 좀 예전에 납품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. 그거 기다려 보세요. 왜냐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을 개최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겠어요. 이번 7월인가요? 그때 한다고 하는데.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뭐 일부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물론 다는 못 오겠죠. 띄엄띄엄 앉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림픽이 개최가 돼야 돼요. 그래야 5G를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. 왜냐면 통신망 다 깔고 그렇죠. 그 일본이 원하는 게 그때 이제 뭐 수소차도 좀 더 보여주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. 뭔가 퍼포먼스를. 그러면 5G 통신망이 좀 많이 깔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만약에 일본 올림픽이 개최되면 인프라 투자에 아마 5G도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 통신 장비 발주가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올림픽까지 한번 연결해 가지고 통신 장비 보세요. 그래서 지금 이럴 건 없다. 기대할 건 있다. 다만 어려운 건 이거는 삼척동자도 몰라요. 언제가 될지. 언제지? 그걸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. 그래서 어렵죠.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고서 연연하지 마시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. 네. 샀을 때 왜 샀는지 그 이유가 네, 사라졌다면 맞아요. 뭐 맞아요. 대응을 네. 해야 되겠지만 아직 살아있다, 맞습니다. 죽었다면, 네. 근데 살아있다면 뭐 그렇죠.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죠. 통신 장비를 매수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 발주를 예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이라면 보유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예를 들면 실적 보고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.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고 근데 실적은 다 안 좋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통신 장비를 실적 때문에 들어갔다. 그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르시는 게 맞아요. 그건 아이디어가 틀렸어요. 근데 발주 때문에 들어갔다.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. 그러면은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, 지금. 네. 예. 지금 진단키트 주가 실적은 좋은데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지는 네. 상황이라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진단키트 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, 그러니까 전망과 함께 코미코에 대한 질문도 코미코요? 주셨는데. 예. 네. 진단키트는 그 시즌이 대표 기업인데 지금 30만 원 넘던 회사가 지금 12만 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. 그 주주분들이 화가 지금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요. 그 주주분들이 항의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영진들한테 뭐 이렇게 배당도 더 늘리고 약간 이제 좀 압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물론 뭐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거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가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기업은 주주 환원 정책도 물론 중요합니다. 근데 시젠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시젠이 가치 줍니까? 성장 줍니까?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. 그
테마주 아니에요? 근데 성장 예, 테마죠? 성장주죠.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즌을 같이 주라고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. 같이 주면은 당연히 배당 늘리고 뭐 분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 같은 거 있잖아요. 주가 엄청나게 반응을 하겠죠. 근데 시즌을 같이 주로 생각하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? 성장주예요. 그렇죠. 작년에 그 시즌은 바이오잖아요. 원래 그렇죠. 태생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시즌은 성장주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성장주는 뭐죠? 성장을 해야 돼요. 근데 작년에 왜 3배가 갔죠? 아니 작년에 3배가 아니라 거의 한 5배 간 것 같아요. 그렇죠. 주가 많이 엄청나게 올랐죠. 올랐죠. 예. 그 왜 5배가 갔죠? 성장하니까. 이유는 진단키트 세계 1위. 코로나 진단키트 적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는데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간 거잖아요. 그래서 주가 올라간 게 30만 원 넘은 거예요. 그러면 그 30만 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려면 계속 진단키트가 많이 팔리든가 아니면 다른 진단키트 만들어서 그 이상의 매출액을 올려줘야 돼요. 근데 진단키트 나오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없어요. 왜냐 백신 나오니까 이제 점점 진단할 수 있는 모수가 점점 떨어져요. 그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점점 예방률이 올라가잖아요. 그거랑 정반대로 가거든요. 그래서 시즌 주주분들 이거는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이걸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그 투자한 주식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.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. 냉정하게 판단하신 분들은 백신 나오는 날부터 비중을 줄이셨어야 돼요. 이건 쓴소리가 아니라 진짜로요. 그렇지. 백신 나오면 성장이 꺾이는 건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. 근데 왜 못 파시냐면 이 기업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. 사랑에 또, 빠지지 예, 말라고 하는데 예. 그래서 저는 못 파는 심정은 이해해요. 저라도 솔직히 너무 좋아하게 되면 못 팔 수 있습니다.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진짜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. 이게 꺾인다 싶으면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백신 나오는 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화이자 백신 성공한 날 그날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. 사실. 그래서 이건 치료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. 손세정제 다 해당돼요. 당연히 줄어요. 그럼 성장주가 성장을 해야지 버는데 성장이 꺾이면 주가는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. 근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. 근데 지금은 12만 원까지 하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. 이 상황에서 파는 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. 왜냐하면 성장에 대한 둔화는 이미 반영됐고 그 다음 주주들의 의견대로 주주 환원 정책 나오면 당연히 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. 그럼 코로나19가 기대치가 이제 없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시즌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나머지 뭐가 있느냐? 코로나는 원래 진단 회사로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. 이 진단 시약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DNA 진단도 하고 분자 진단이라고 하던데 그쪽에선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. 원래 잘했어요. 암 진단 같은 거. 한 번 진단으로 한 뭐 16종의 뭐 암이라든가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. 이 기업은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 더더욱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배제하고 나면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휴유증으로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한두 달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코로나19를 배제하고 다른 진단 쪽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코로나를 잊고 원래 분자 진단 잘했지? 그러면은 그쪽으로 모멘텀이 생기면 또 주가는 회복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은 코로나19 키트보다는 그 분자 진단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아니 시즌이 4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어요. 잘 나왔는데 왜 폭락하냐고. 폭락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4분기 좋지만 앞으로 꺾일 것 같으니까 이게 둔화되면 빠지게 돼 있어요. 이건 삼성전자도 똑같아요.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내도요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전망이 꺾이면 이게 2018년도 3분기 제가 정확히 경험합니다. 그때 역대 최고 실적 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더라고요. 예, 앞으로의 전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. 이거는 시즌이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적용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실적만 보지 마시고 실적 발표했을 때 앞으로 전망을 꼭 체크하시면서 전망까지 좋으면 사도 되는데 전망이 이게 이번이 최대다. 그러니까 사상 최대인데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. 그러면 그거는 매도 신호예요. 사실 어떻게 보면. 예,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
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마지막으로 아무튼 제가 시즌 좀 쓴소리도 했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했으면 좀 바람해서 네. 그런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전망은 사실 그 시점에 따라 다 다른 네, 거잖아요. 맞아요. 예, 작년 시점과 지금의 시점은 좀 다르니까 상황이. 일단 마지막으로 LG전자 하나 좀 볼게요. 네. 지금 그 전기차 이슈 때문에 한참 올라가다가 지금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. 네. 아니 그 LG 전자 같은 경우도 그 애플카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. 아, 맞아요. 그게 네. 있었죠.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. 매각이. 그래서 원래 러시아 국부펀드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그래서 뭐 나눠 가지고 사업부를 나눠서 뭐 이렇게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빨리 정리해라. 이걸 원해요. 자꾸 원하는데 지금 경영진도 좀 고민이 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거 매각하면 또 인력 구조조 정도 들어가야 되고. 그렇죠. 몇백 명이 되는데. 네. LG 스타일 아시잖아요. 인하의 LG입니다. LG는요, 웬만하면은 직원들 이렇게 다치는 걸 원치는 않은 좀 약간 스타일의 기업이에요.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는데,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. 아니,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. 그러니까 삼성 스타일하고 좀 LG는 좀 다르더라고요. 삼성은 그냥 과감하게 자를 땐 자르고, LG는 그냥 끌고 가고,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, 뭐 LG 경영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빨리 썩은 건 도려내야 되는데, 왜냐면 스마트폰 사업부 지난 몇 년간 계속 적자, 썩은 사업부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을 못 버는 사업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도려내야 되거든요. 근데 도려내기 위한 이제 매각을 하는 건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매각한다고 봐요. 구광모 회장 들어오면서 예전에 뭐 회장님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광모 회장 들어오고 나서 이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얘기가 바로 나왔거든요. 그렇다니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만 좀 인내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애플카 이슈는 언제든지 저는 LG전자 그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, 마그나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랑 전기차 부품사 합작사를 설립을 했잖아요. 그게 가동에 들어가면 뭐 애플이 아니더라도 세계 유수의 전기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요. 지금은 GM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 이미 또 LG전자는 미국 쪽에도 경험이 많은 회사니까 그렇죠. 저는 전기차 부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LG전자를 딱 봤을 때 어차피 MC 사업부 매각할 것 같고, 썩은 살 도려내고, 가전제품 너무 잘하잖아요. 가전제품 쪽은 이제 캐시카우죠. 예, LG만큼 잘하는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으로 성장하고, 이 그림이 갖춰져 있어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. 앞이 안 보이는 회사면은 잘라야 되겠지만 앞이 보이는 회사잖아요. 그런 기업이 빠질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왜 힘드냐면 계속 반복해서 만들잖아요. 지금 눈앞에만 보이니까 그래요. 오늘 하루 보면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한 달,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1년 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LG전자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.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투자하면 오히려. 그래서 좀 시야를 넓게 보시고 좀 어려운 흐름 잘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LG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우수한 기업이니까. 네, 그 저희 얼마 전 한 몇 달 전에 그 출연했던 출연자 중에 한 명이 네. 그 LG전자 그 사가지고 고점에 물려가지고 7년 동안을 7년이요? 7년 동안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 수익 나죠. 그 친구의 전략은 왜 팔어? 손해 절대 안 봐. 막 이런 전략. 그러니까 결국 7년 만에 수익률 그래도 거의 한 100% 내고. 언젠간 네. 오는다. 아니 뭐 그것도 좋은 건데 근데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가끔 망하는 기업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망하지 않은 이런 우량 정말 맞아요.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야지. 아까 우리 상패의 계절이 돌아온다고 네. 했는데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소형주들,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무슨 소재나 뭐 어떤 네. 이슈만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. 실력이 부족한 맞아요. 분들은.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물어보셨지만 제가 웬만한 기업들은 제가 상담할 때 좋은 기업들은 좀 빠지면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, 일단 기본적으로 강세장이면 다 회복해 주거든요. 그리고 그치만 이제 저도 냉정할 땐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뭐 적자 기업이나 좀 특히 3월 달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저도 진짜 이게 상담하다 보면요, 그 반에 반토막 난 종목을 상담하신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제가 웬만하면 매도 사인 잘 안 내거든요. 근데 재무제표를 봐요. 저도 모르는 기업이니까. 이게 아닌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. 그러면 무조건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서
정리하시면 좋겠고. 아, 그리고 제가 아까 코미코 물어보셨는데 답변 안 돼. 코미코는 그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세정 부품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반도체. 그 미국 오스틴 공장 요즘에 가동 중단됐잖아요. 그래서 그쪽에 법인도 있어요. 이미 진출해가지고. 근데 요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공장 가동이 안 되니까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막 엄청 빠졌어요.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삼성이 오스틴에 추가로 증설한다는 게 확정됐다는 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, 단독 보도는 솔직히 몰라요. 이게 확정된 건지 아닌지. 기자가 썼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상 오스틴 공장은 언젠가는 증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반도체가 너무 공급이 부족하고, 거기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그걸 원해요. 반도체 공장 좀 지어주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코미코도 이미 미국에 삼성과 같이 진출한 기업이고, 세정 부품 쪽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쓰여요. 또 삼성만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에요. 그래서 매출처도 다변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코미코 같은 것도 계속 비중 확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,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?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.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,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02-3779-8880으로 연락주세요.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 시황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네. 마무리할까요? 네, 오늘 그 증시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국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, 또 미국의 금리가 올랐는데도 한국이 좀 그러니까 미국이 올랐는데도 한국이 좀 빠져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우시겠지만, 이게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.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오늘 일단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단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사실 SK하이닉스가 진짜 강했거든요. 강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% 정도 빠지는데, 시총 상위 기업들 10개 대부분 다 빠져요. LG생활건강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좀 하락하고 있어서 뭐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부진한 상태라 그 부분은 좀 아쉽다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역시 아까 물어보신 대로 경기민감주가 경기민감주들. KB금융이 무려 5%, 이거 뭐 오르기 쉽지 않은 종목인데, 야, KB금융이 5%면 네. 정말.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가 4%, GS 같은 정유주가 4%, 또 제일기획도 진짜 못 오른 광고기획사거든요. 4%, 현대제철이 4%, 다 지금 경기민감인 기업들입니다. LG이노텍 하나만 빼고, LG이노텍은 성장주잖아요. 이 기업만 한 3% 오르고, 나머지는 다 그 경기민감주예요.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, 이제 경기민감주 좋아지니까 따라가자, 제발 이러지 마세요. 예, 엇박자 타면 또 고생하니까 그러지 마시고. 그래서 코스피, 근데 옛날에는요 경기 민감주가 시총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. 제가 기억으로는 40%가 넘었어요. 옛날에.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올라가면 증시가 올랐어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. 이 기업들이 급등하는데 증시가 빠지잖아요. 한국은 나스닥 기업들 같은, 그러니까 나스닥형의 기업들로 바뀌었어요. 기술주들로. 예. 그래서 한국은 성장주 시장이다.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코스닥은 당연히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. 오늘 바이넥스가 무려 8% 빠졌고,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전지, 에코프로, 또 JYP 같은 엔터 회사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, 그래서 핵심적인 그 성장 기업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고요. 좀 올라가는 기업은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 일부 올라갔고, 원익 IPS 같은 반도체, SK 머티리얼즈 일부 기업들이 좀 올라갔다. 전체적으로는 코스닥도 그 성장 섹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지수는 지금 좀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고, 급락은 아닌데 되게 좀 짜증나는 장이에요. 그렇죠. 정강 후약이기 때문에
좀 하락하고 있고, 그다음 투자자별 동향은 역시 빠지는 날은 개인들이 많이 사거든요.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들이 양시장 합쳐서 한 5천억 정도 사고 있고, 많이 사네요 또. 그리고 오늘도 좀 아쉬운 얘기지만 연기금이 오늘도 무려 1,600억, 끝도 없습니다. 예. 근데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. 단독 보도지만 5월 달에인가요? 그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대요. 근데 그때 지금 하도 지금 말들이 많으니까 그 우리나라 연기금 주식 비중이 계속 줄어들거든요, 국내. 그걸 내년부터 올리는 걸 한번 고민해 보겠다.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. 그러면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5월이면 4월부터는 좀 매도가 진정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. 그 전에 이렇게 리밸런싱 하려는 회의들이 열리면 그 전에 미리 좀 팔아놓고 조금씩은 이제 진정되는 모습들이 과거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연기금 매도는 일단 3월이 좀 최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, 그다음 마지막으로 섹터 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은행업종 강하고요. 해운, 뭐 조선, 철강, 그 다음에 뭐 건설기계 다 보시면 손해보험, 경기민감 섹터가 정말 압도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고, 성장 섹터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. 2차전지, 뭐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들 있죠. 골판지 제조하는 기업들. 쿠팡이 이번 주에 상장하더라고요. 11일 날. 아 그래요? 예, 상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쿠팡 상장 좀 기대감이 있는데, 이미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선반영 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, 뭐 통신 장비, 전기차, 카지노 이런 섹터들이 조금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경기 민감형 좀 가치주들이 조금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뭐 장이 쉽지 않으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정말 짜증나고 예, 답답할 힘드시죠. 수 있겠죠. 근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예. 되니까 내가 투자했던 방식 혹은 종목이 정말 우리 주린이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그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제대로 투자가 됐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네. 시간 가지시고, 또 멘탈 관리, 이럴 때 멘탈 관리 연습을 해야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뭐 하루하루 더 나은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되실 거고, 뭐 투자는 이제 평생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. 하여튼 뭐 성장의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신 염승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에 또 뵙죠. 네, 감사합니다.